안녕하세요. 서울특집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턱인 환자들 스스로 본인이 이제 무턱인 걸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턱의 외형적인 특징이 이제 턱이 작다는 게 상대적으로 입이 나온 거, 이런 것들과 같이 관련되기도 하고, 이 중안모가 길어져서 턱이 뒤로 밀려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무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무턱인 경우를 잘 모르고, 저는 입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이 긴 것 같아요. 턱 관절이 안 좋아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판단해서 이렇게 그걸 해결하려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면 다른 경우들이 많죠. 이제 일단 턱이 관절이 안 좋고, 턱은 성장을 덜 했고 작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외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돌출입의 경향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돌출입을 미리 교정해 오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증상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환자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내가 턱이 작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턱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 일단 턱 관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턱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턱이 교합이 정확하게 잘 맞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불안정한 느낌, 그래서 약간 턱을 좀 물고 있는 경향, 이런 경우도 좀 있고, 턱이 작다 보니까 혀의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혀가 뭔가 이제 좀 답답한 느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 목이 짧다 보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목의 자세 같은 게 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이 많이 휘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불편함. 이렇게 목이 휘면 이제 어깨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근육의 통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성적으로 목이, 어깨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부종기압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수면할 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면 턱이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호흡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턱 환자들은 똑바로 잠자는 건 좀 어렵고, 보통 옆으로 돌아 누워 잔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무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심한 코골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면의 질을 낮추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이 작다 보니까 발음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턱이 많이 작은 경우에는 발음 같은 경우가 좀 부정확하거나, 턱이 많이 작지 않은 경우면 그렇게 발음에는 크게 아마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턱인 경우는 입을 다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입술을 다물면 입이 다물어지지만, 무턱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입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경우 약간 이제 턱의 모양도 달라지고 무턱이 좀 더 심하게 보이고, 그래서 턱끝의 형태가 또렷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이제 무턱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턱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턱이 많이 작지도 않고 위턱이 아주 많이 길지도 않고 교합도 크게 많이 나쁘지 않은 경우라면은 돌출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입을 조금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입이 들어감으로써 그 차이를 조금 줄여주는 식으로 교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턱이 많이 작은 경우라면은 교정적으로, 사실 턱이 많이 작은데 정상적인 위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돌출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선호들이 있기 때문에, 턱이 작은 집안에서는 턱이 작은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턱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은 턱이 작은데 자식이 턱이 크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턱이 많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교정적으로만 해결해도 남들보단 작더라도 부모 자식이 닮은 느낌이 있긴 할 텐데, 이제 턱이 많이 작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교정만 해서는 사실 교합 자체도 해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관절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을 해서 이를 맞춘 그 교합 자체도 턱 자체의 위치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무턱에 있어서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들은
교정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좋은 최상의 치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술에 관련된 교정을 하고 양악 수술,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턱을 늘려주는 수술을 해야지만 하지만 이 호흡의 문제라든지 관절의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잘 모르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무턱에서 비롯됐다는 거를 좀 인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턱을 가지고 교정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의 그 무턱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턱은 뭐 수술 방법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걱턱하고 반대 방향으로 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수술 전에 교정 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턱 아래를 동시에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양악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교합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턱도 많이 작지 않은 경우 뭐 턱끝 수술만으로도 입도 좀 더 편하게 다물어지고 좀 얼굴 표정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